이 사연은 서울 강남구의 한 명품관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각색하였습니다. 인생은 때론 겉모습과 달리 예상치 못한 반전을 품고 있습니다. 화려한 명품관 매장 안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세련된 고객들이 넘쳐나고 있었죠. 샤넬, 루이비통, 구찌.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명품 브랜드들이 즐비한 이곳은 한국의 부와 사치를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매장 안은 은은한 향수 향기와 클래식 음악이 흐르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매장을 총괄하는 지수 매니저는 오늘도 완벽한 메이크업과 명품 의상으로 무장한 채 직원들을 날카롭게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직원들은 움찔거렸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매장 분위기가 얼어붙곤 했어요. 민지 씨, 그 진열대 다시 정리해요. 고객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어수선해 보이잖아요. 민지는 벌써 세 번째 지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진열대는 이미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지수는 늘 트집을 잡았죠. 직원들은 그런 지수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냉혹함은 이미 명품관 전체에서 소문이 나 있었으니까요. 네, 매니저님. 민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했어요. 누구도 지수의 화살이 자신에게 향하길 원치 않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매장 입구가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섰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 할머니는 낡은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오래된 청가방을 들고 있었고 신발은 달아 있었죠. 할머니의 등장에 매장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즉시 다른 직원들에게 눈짓했어요. 저런 사람은 무시해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직원들은 그 뜻을 알아채고 할머니를 애써 무시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장 안을 천천히 걸으며 진열된 가방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맑고 또렷했으며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당당했습니다. 지수는 할머니의 모습을 불쾌하게 지켜보며 팔짱을 꼈어요. 저런 거짓골로 여길 들어오다니 정말 미쳤나 봐. 지수는 옆에 있던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직원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매장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침내 할머니는 매장 중앙에 전시된 최신 시즌 한정판 가방 앞에 멈춰 섰어요. 5천만 원이 넘는 가격의 그 가방은 매장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가방을 만져보려 했어요. 그 순간 지수가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듯 손을 멈추고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가방을 좀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직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품위가 느껴졌지만 지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보실 거면 제대로 된 옷이라도 입고 오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꼴로 들어오셨어요? 저희 매장은 당신 같은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지수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매장 안의 고객들과 직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상황을 중재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지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물건을 보는데 옷차림이 중요한가요? 지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죠. 매장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고객들은 쇼핑을 멈추고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지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지수의 자존심은 상처받았고 할머니의 침착한 태도가 더욱 그녀를 자극했습니다. 시발려나 당장 나가. 순간 매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수의 거친 욕설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고객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고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매장에서 벌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할머니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젊은이,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지수를 걱정하는 듯한 어조였어요. 이런 반응은 지수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아니면 경비를 불러서 내보내겠습니다. 지수는 할머니의 팔을 잡아 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할머니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낡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방 안의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직원 중 한 명인 수진이 급히 다가와 할머니의 물건을 주워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그녀를 날카롭게 노려보자 주춤거렸어요. 수진 씨, 그냥 두세요. 저 사람 알아서 하게요. 수진은 미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숙여 자신의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지갑, 손수건, 그리고 낡은 휴대폰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물건을 모두 주워 담은 후 매장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눈빛에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할머니가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경찰? 아니면 자식? 다 소용없어요. 여기는 명품관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라고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젊은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할머니의 말에 지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학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가시죠? 지수는 비꼬는 말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매장 한쪽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매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고객들은 지수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며 하나둘 매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자신의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수지는 할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수의 눈을 피해 할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매장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명품관의 임원진으로 보이는 3명의 남성들이 땀을 흘리며 급히 매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매장 안을 둘러보다가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매장 안에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할머니 앞에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지수에게 향했어요. 이 직원이 나를 매장에서 쫓아냈어. 그 말 한마디에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지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임원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가 지수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지수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례하게 대한 분이 누군지 알아? 이분은 김 회장님이셔. 이 건물의 소유주시고 우리 명품관 전체를 소유하신 분이야. 지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입이 반쯤 벌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 했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버티고 섰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분이 어떻게... 지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과 초라한 모습만 보였을 뿐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보지 못했던 거죠. 임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다니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 임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두 임원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할머니, 아니 김 회장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 눈에는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강인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임원들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았고 남아있던 몇몇 고객들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지수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김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만약 알았더라면. 김 회장은 손을 들어 지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당신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김 회장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만약 정말 거지였다면 당신의 그런 태도가 옳았을까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치로 판단해야 해요.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것이 진심 어린 후회인지 아니면 단순한 두려움의 표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수는 결국 김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메이크업이 눈물에 번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김 회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나에게만 그런 태도를 보인 게 아니죠. 평소에도 직원들과 고객들을 그렇게 대했을 거예요. 김 회장은 매장의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원들은 눈을 피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김 회장의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어요. 회장님, 지수 매니저는...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어요.
지수 매니저는 평소에도 저희와 고객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했습니다. 특히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수진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람이 매장을 이끌고 있었다니 안타깝네요. 그녀는 임원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직원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매장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임원들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따라오세요. 짐을 챙기고 나가야 합니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는 듯 다른 임원들과 직원들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이럴 순 없어요. 내가 얼마나 이 매장을 위해 일했는데, 몇 년 동안 매출을 올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지수의 비명이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매출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에요. 당신은 그것을 잊었어요. 임원들은 지수를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지수의 울음소리가 한동안 복도에서 들려왔지만 곧 사라졌어요. 매장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모든 직원들을 훑었어요.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에 대해 모두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긴장으로 굳어있던 매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저는 이 건물을 소유하게 된 이후로 종종 이렇게 평범한 옷차림으로 매장들을 방문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기 위해서죠. 김 회장은 자신의 낡은 옷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친절했어요. 비록 내가 물건을 살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 주었죠. 하지만 오늘 이 매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용기를 내서 상황을 중재했어야 했는데.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지수 매니저의 압박 아래에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 준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 중 한 명이 김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새 매니저를 임명해야 할 텐데.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수진에게 머물렀어요. 당신, 이름이 뭐죠? 수진입니다, 회장님.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 주었네요. 그리고 아까 내게 도움을 주려 했던 것도 보았어요. 당신이 이 매장의 새 매니저를 맡아보는 게 어떨까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요? 하지만 저는 경험이 부족하고. 김 회장은 손을 들어 수진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경험은 쌓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죠. 당신에게는 그것이 있어요. 수진은 감격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축하했어요. 김 회장은 임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수진 씨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모든 매장의 직원 교육을 강화하세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세요.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 회장의 지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부끄러움과 결의가 동시에 읽혔어요. 김 회장은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다가 문득 한 가방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아까 보려 했던 한정판 가방이었어요. 이 가방이 마음에 드네요. 김 회장이 가방을 가리키자 직원들이 황급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김 회장에게 가방을 보여주며 상세한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가방은 이번 시즌 한정판으로 전 세계에 50개만 생산되었습니다. 가죽의 질감과 디자인이 특별해서 김 회장은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전문가처럼 섬세했어요. 평범한 옷차림과는 달리 그녀가 명품을 보는 눈은 분명 전문가의 것이었습니다. 좋네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기뻐하며 가방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가방을 거침없이 구매하는 김 회장의 모습에 매장에 남아있던 고객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김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왜 이렇게 평범한 옷차림으로 다니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나는 젊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온갖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왔지.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어. 진짜 부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야.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가난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무시했어. 옷차림만 보고 나를 판단했지. 하지만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자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굽실거렸어. 그때 깨달았지.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걸. 수진과 다른 직원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김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종종 이렇게 평범한 옷을 입고 다녀. 진짜 나를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매장에서 일어난 일은 안타깝지만 필요한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해. 김 회장의 말에 직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는 듯 했어요. 그때 포장된 가방을 들고 온 직원이 김 회장에게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카드 결제로 하시겠습니까? 김 회장은 웃으며 낡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지갑도 오래되고 낡았지만 그 안에서 꺼낸 카드는 최상급 블랙카드였어요. 직원들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이걸로 계산하겠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결제를 진행하는 동안 김 회장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매장을 잘 이끌어주세요. 매출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결국 장기적인 성공을 가져다 줄 테니까요. 수진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의 사건은 충격적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최선을 다해 매장을 이끌겠습니다. 김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매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희망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고 포장된 가방을 받은 김 회장은 매장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생각난 듯 멈춰 섰어요. 그런데 지수 매니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그녀는 항상 그런 태도였나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오래 근무한 듯한 중년의 여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지수 매니저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매장에 처음 왔을 때는 친절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김 회장은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중년 여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 2년 전 지수 매니저가 매장 총괄 매니저로 승진했어요. 그 후부터 그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권위적이고 냉정해졌어요. 특히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심해졌습니다. 다른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지수 매니저는 항상 이 매장의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녀 말로는 돈 없는 사람들이 매장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떨어진다고. 김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권력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본성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죠. 김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 씨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우리 모두 그녀에게서 배울 점이 있어요. 권력이나 지위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직원들은 김 회장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오늘의 사건이 단순한 해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깨달음이 읽혔어요. 김 회장은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아까보다 더 당당해 보였어요.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한 김 회장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진 씨, 다음 주에 다시 방문할게요. 그때는 이 매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어요. 수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매장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매장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그 침묵은 웅성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김 회장님이 직접 오셨다니. 믿을 수가 없어. 지수 매니저, 정말 해고된 거야? 직원들은 놀라움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다가 곧 정신을 차렸어요.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수진의 목소리에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김 회장님께서 저를 새 매니저로 임명해 주셨지만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은 수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읽혔어요. 우리 매장이 어떤 곳이 되었으면 좋겠나요? 저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곳이 되었으면 해요. 부자든 가난하든 유명인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곳 말이에요. 직원들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의 말은 그들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수 매니저의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일해볼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요. 중년 여직원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다른 직원들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매장을 정리하고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직원들은 활기찬 모습으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매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김 회장이 서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김 회장의 말이 울려 퍼졌어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 수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결의가 빛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명품관 매장은 마치 다른 곳으로 변한 듯 했어요. 수진의 리더십 아래 직원들은 더욱 활기차고 친절해졌습니다. 매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고급스러웠지만 이제는 따뜻함과 포용력이 느껴졌어요. 그날 아침 수지는 일찍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이 약속대로 오늘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길 바라며 진열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오늘의 주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김 회장님이 오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특별히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해온 것처럼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면 돼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지수 매니저 시절의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신 자신감과 평화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시간 매장은 평소처럼 고객들로 붐볐습니다. 직원들은 모든 고객을 차별 없이 정중하게 대했어요. 값비싼 옷을 입은 부유층 고객이든 평범한 옷차림의 학생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매장이 한가해진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수진이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한 직원이 서둘러 들어왔어요. 수진 매니저님, 김 회장님이 오셨어요. 수진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괜찮아. 우리는 준비됐어.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인 후 사무실을 나와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주일 전과 같은 낡은 옷차림의 김 회장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직원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공손하게 인사하고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김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만족감이 엿보였어요. 수진 씨, 매장이 많이 달라졌네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직원들도 이제 더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김 회장은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진열대, 직원들, 그리고 고객들을 차례로 훑었어요. 그래 보이네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따뜻하고 환영받는 느낌이에요. 김 회장은 수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일주일 만에 이뤄낸 건 대단해요. 수진 씨가 좋은 리더라는 걸 알았어요. 수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정말 잘 따라주고 있어요. 모두가 변화를 원했던 것 같아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지수 씨 소식은 들었나요? 수지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지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었어요. 아니요, 해고된 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애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때로는 실패가 가장 큰 스승이니까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지수 씨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생각이신가요?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해요. 지수 씨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배웠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지수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수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도 하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김 회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지는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기울였어요. 네, 회장님. 무엇인가요? 일주일 동안 매출은 어땠나요? 지수 씨의 방식이 사라지고 더 포용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변화가 있었나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가 서류 한 장을 가져왔어요. 사실 놀랍게도 매출이 20% 증가했습니다. 김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수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곧 이유를 알게 됐죠. 지수 매니저 시절에는 부자처럼 보이는 고객들만 집중적으로 응대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구매를 하더라고요. 김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모습으로 누가 진짜 구매자인지 알 수 없다는 교훈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니 고객들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구매하더라고요. 직원들도 행복하게 일하니 그 에너지가 고객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수진 씨. 사업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에요. 돈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죠. 그녀는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장에는 여러 유형의 고객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모두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네요. 내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김 회장은 수진과 함께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진열 방식과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수진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김 회장은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모든 고객은 VIP라는 모토로 직원들이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직원들이 고객의 옷차림이나 외모가 아닌 그들의 필요와 관심사에 집중하도록 교육하고 있어요. 또한 매주 최고의 서비스상을 수여하며 직원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해요. 인정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죠. 직원들도 고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매장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푹 숙이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진은 그 걸음걸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지수 씨.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김 회장은 그것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과 명품 의상 대신 그녀는 소박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수진 씨 회장님.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매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지수의 등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침착하게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엄격했지만 완전히 닫혀있지는 않았어요. 지수 씨, 왜 왔나요?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무례했는지 깨달았어요. 특히 회장님께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직원들, 고객들, 모두에게 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지수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깨달음을 얻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왜 여기에 왔나요?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꼭 이 매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위치든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아는 지수는 절대 이런 식으로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자존심은 항상 그 무엇보다 강했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지수 씨, 당신의 사과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기회, 그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해하는 듯 했어요. 네, 당연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봅니다.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지수가 다시 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김 회장은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수진 씨,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수 씨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할까요? 수진은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수진은 잠시 생각한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수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리고 정말로 변하길 원한다면,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 씨 말이 맞아요.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죠. 지수의 눈에 희망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기대감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바로 이 매장으로 돌아오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수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김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명품관 지하에 새로 오픈하는 매장이 있어요. 그곳에서 일반 직원으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김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가 필요해요. 당신이 진정으로 변하길 원한다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감격에 차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인사팀을 찾아가세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수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수진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지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하고 배우는 거예요. 지수 씨, 새 출발을 축하해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어요. 지수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매장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어요. 매장 안은 지수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소근거렸어요. 수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고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건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달라질 수 있죠. 김 회장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실수를 많이 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김 회장을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했었어요. 정말요? 회장님도 실수를. 김 회장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수에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나도 한때는 지수 씨처럼 오만했어요. 성공이 조금 찾아오자 모든 것이 내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했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수지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하셨나요? 김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내 오만함 때문에 중요한 사업 파트너를 잃었고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죠. 그때 한 노인이 나를 도와주었어요. 그분은 내가 무시했던 평범한 옷차림의 노인이었어요. 김 회장의 눈에 감정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어요. 그분은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고. 그리고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죠. 수지는 깊이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이야기가 오늘 일어난 일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수 씨에게도.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가 받은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싶었어요. 물론 지수 씨가 정말로 변할지는 그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기회는 주고 싶었죠. 수지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김 회장에게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고 느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 씨야말로 중요한 일을 해냈어요. 이 매장을 완전히 바꿔놓았잖아요. 그녀는 매장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이 매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곳이 되었어요. 그게 진정한 명품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수진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게요.
김 회장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 매장이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우리 사회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원들은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고 고객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곳은 더 이상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존중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으로 변해 있었죠. 참, 수진 씨. 김 회장이 문득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이 매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매장들도 변화시켜 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리더십과 비전이 더 많은 곳에 필요할 것 같아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매장들도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명품관 전체에 이런 철학을 퍼뜨리고 싶어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신이 이 변화를 이끌어줬으면 해요. 수지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에게 이런 큰 책임을 맡긴다는 것은 엄청난 신뢰의 표시였어요. 영광입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좋아요. 앞으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요. 이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요. 김 회장은 시계를 확인하고 천천히 매장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수진 씨. 수진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늘 방문해 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만족감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면의 가치를 보세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김 회장의 말은 매장 안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옷차림 그대로 당당하게 매장을 나섰어요. 이제 그녀는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라 이 매장의 영혼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김 회장이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함과 결의로 가득 찼어요. 오늘의 경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진이 직원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을요. 이 교훈을 항상 기억하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빛나고 있었어요. 매장은 이제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사람과 가치가 존중받는 특별한 장소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어요. 오늘의 경험이 그녀의 삶에 그리고 이 매장에 가져올 변화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모두와 나눌 차례입니다. 수진의 마음속 다짐이 매장 안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